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레나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정다감에 이렇게 이곳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이레나라고 해요. 한국에 온 지 한 9년 정도 됐고 2018년부터 저는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이중 언어 강사로서 활동했고 올해부터는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레나 씨는 9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쯤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국제 결혼하기 때문에 서류는 되게 복잡해서 저도 그때 한 8개월 정도 걸렸고 결혼식은 별로 그렇게 부담된 거는 없고 근데 그 후에는 내가 한국에 와서 어디에 살 건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또 하는 거지 그거는 되게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네, 일단은 국제 결혼이라 서류 준비하는 데부터 좀 힘이 드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베트남에 있는 최한솔 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거주 중인 최한솔입니다. 네, 아니 한솔 씨 오랜만에 뵙는데 보니까 최근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베트남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 서류 작성하고 이것저것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한솔 씨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번에 미리 신청해놨었던 거 오늘 가지러 온 날입니다.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기본 증명서를 이렇게 떼줘요. 한국에서 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서류 가지고 공증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 되실 분이신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후이형차요. 네, 오늘 출근해 갑니다, 여러분. 네, 일단 가보시죠. 집을 보러 가는 중인가 봅니다. 네. 이쪽 편은 입주 준비하라고. 오, 베트남에도 저런 고층 아파트가 있나 봐요. 네,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아마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인가 봅니다. 그런 거? 네,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서울로. 리버뷰.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봐서는 뭐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이공의 이유. mắc Đây quá. là đang bán bao nhiêu vậy? 1억을 넘는군요. 네, 거의 비슷하네 한국하고. 네. 와. Mát. 좋다. 전망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대출 비율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네요. 여기가 아파트 가운데. 진짜 수영장이죠. 네. 와, 이건 진짜 부럽네요. 네, 이번엔 스튜디오형 원룸을 본 것 같은데요. 역시 신축이라 뭐 깔끔하고요. 네. 네, 역시 뷰가 좋네요. 뭐랄지 손맛남?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덥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의 뭐 정글이에요, 저희 집은. 리리야, 찐찐하게 보이로 기본적으로 저렇게 물 놀이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있는 것 같네요. 또 다음에 네. 리뷰할게요. 다음에 봐요. 네, 한솔 씨 영상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 나온 부분이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뭐 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국 남자 배우자랑 베트남 여자 배우자 기준이에요. 네. 일단 남편 될 사람의 경우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결혼에 필요한 서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요청이 되면은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을 발급받는데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향에 가서 이제 받아서 영어로 공증해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현지 베트남에서도 직접 뗄 수가 있어서 조금 수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외무성에 가서 이제 공증을 하게 되고 그간에 이제 베트남 부인은 고향에 가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될 분의 지역의 관공서에 배우자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전화해보고 이제 가셔서 준비를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솔 씨 보면 한국 부부들은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내 집 마련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마련하곤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제 알아보니까 아쉽게도 베트남에는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은 따로 없다고 들었어요. 아,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 대출이 따로 있어서요. 네, 아파트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는 이제 60%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통 아파트하고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매매가의 70%에서 80%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걸로 들었고요. 이제 외국인 경우에는 대출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레나 씨, 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지만 그래도 집은 내 집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자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네. 네,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가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베트남 문화에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결혼한 후에 이렇게 옛날부터 뭐 부모님이랑 같이 시댁에 가서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결혼한 후에 와서는 같이 살던가 아니면은 요즘에 젊은 부분들인데 나만 있는 공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따라 이렇게 나가서 사는 건데 그렇게 아까 한솔 씨 말대로 집 사는 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속에는 뭐 신혼부부나 이렇게 저소득 같은 경우 뭐 지원 정책도 많지만 네. 베트남에 아직 그런 정책은 없어서 만약에 뭐 아파트나 이렇게 월세, 절세 살려면 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아니면은 본인이 뭐 좋은 직업 이렇게 좋은 좀 높은 소득은 갖고 있어야 이렇게 나가서 뭐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레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은 뭐 결혼을 해도 가족이 함께 사는 형태를 네.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베트남도 농촌하고 이제 도시의 주거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근데 농촌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마당을 중심으로 이제 본체랑 부엌체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우리 등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베트남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통집의 형태에서 지금은 이제 농촌도 벽돌로 지어진 2층, 3층의 다층 주택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1층에는 이제
장사 이제 하는 거, 식당이나 이제 매점 등을 할 수 있고 2층, 3층에는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집에서 이제 수익도 창출하고 거주도 하는 가족들이 거주도 할 수 있는 이런 네, 구조의 형태가 인기가 많았어요. 현재도 이제 기성세대들한테는 이런 집이 인기가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이제 사무랑 주거랑 이제 좀 나누어진 공간, 주상복합 아파트나 이런 개인주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떤 주거 형태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최한솔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레나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